네, 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네, 여행의 미래, 랜선 북클럽이 벌써 5장, 마지막 장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여행 좀 산업이나 여행 소비자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짚어온 트렌드 부분이라면 5장은 좀 다른 얘기예요. 전체 책에서 보면은 상당히 5장이 굉장히 좀 독특한 포지션인데 5장은 제가 이제 여행 부분에서 저도 사실 여행 업계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여행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직업을 만든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여행으로 뭔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일을 좀 뭔가 돈을 벌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부터 실제 여행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앞으로 이 직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썼던 이제 대목인데 사실 5장은 약간 부록 같은 개념으로 저는 쓴 건데 독자분들은 오히려 5장을 더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많이들 언급을 해주셔서 오늘도 제가 서평에서 좀 많이 언급해 주신 부분을 첫 번째 부분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은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코로나 이후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책은 코로나 이전에 제가 집필이 다 끝났던 책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 여행 유관 업계에서 뭔가 떠오르는 직업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직업들을 한 두세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일단은 262페이지, 3페이지를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여행 콘텐츠로 먹고 살고 싶다면 알아야 하는 것. 사실은 커리어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행업계 뭐 직업이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콘텐츠 쪽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콘텐츠 쪽에 더 드릴 말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262페이지 보시면 자신의 콘텐츠를 저작권이 있는 고유의 콘텐츠로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여행기를 고유의 콘텐츠로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용할 플랫폼을 신중하게 고르고 자신의 채널을 공들여 가꾼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선별하고 직접 경험한 데다 오랫동안 축적된 정보는 희소성이 높다. 이렇게 썼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보면은 이 여행 콘텐츠를 단순 과시용 도구가 아닌 강력한 무기로 삼고 싶다면 당신이 누군지 궁금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꾸준히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찾아오게 해야 한다. 콘텐츠의 완성도나 이슈성보다는 내가 누군지 궁금하게 만드는 브랜딩이 잘 된 여행 콘텐츠가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가장 많이들 언급해 주셨고 특히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행이랑은 거의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부분을 실제 서평에서는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읽고 이제 나도 뭔가 꾸준히 내 경험을 콘텐츠로 좀 남겨봐야겠다라는 서평을 특히나 많이들 발견할 수 있었고요. 특히 최근 코로나 이후에 콘텐츠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러니까 콘텐츠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호황을 맞은 분들도 많거든요. 온라인에서 강의나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게 바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행에서도 콘텐츠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캠핑이나 차박 같은 아웃도어형 여행이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곳에 가서 체류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뭔가 이게 체류도 아니고 여행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는 유튜버나 블로거 분들은 또 이 코로나 이후에 또 급성장했거든요. 최근에 그 유튜브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시골에 현집을 얻어서 내부를 고치고 뭔가 세컨드 홈으로 만들어서 주말에는 나만의 공간에 가가지고 뭔가 요즘에 케렌시아란 말도 있잖아요. 나만의 공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지내면서 그 지역도 여행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삶의 형태가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이나 이런 콘텐츠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뭔가 이렇게 삶과 일과 여가의 균형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콘텐츠들. 사실은 근데 이제 영상이든 블로그든 간에 그러니까 유튜브든 블로그든 간에 사실 플랫폼보다는 이 콘텐츠라는 게
정말 소수만 계속 생산을 하고 정말 다수가 소비를 하는 또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콘텐츠 생산자는 어떤 부문이든 여행을 포함해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자동화로는 대체가 좀 어려운 직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책에 다 소개하지 못했던 또 코로나 이후 직업들 좀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 여행 산업이라는 게 인간의 여가 시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화가 계속 모든 산업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산업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한 2, 3년간 복구의 시점이 계속 지금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새로운 직업들을 몇 가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2030년 미래 일자리 보고서, 제가 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데 이 책의 저자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스 오펜하이머가 이제 여러 산업 분야를 다 전망을 했지만 관광 레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고요. 떠오르는 유망 직업을 한 10개 정도를 마지막에 찍어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여행 쪽이랑 연관을 좀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인데,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스토리텔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콘텐츠를 만드는 일반 블로거나 뭐 인스타그래머, 유튜버들과는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아예 그냥 이 브랜드에 특화된, 그 브랜딩에 특화된 이 브랜드를 내가 내 것처럼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러들을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직업들을 좀 브랜드 스토리텔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소비가 완전히 보편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꼭 필요한 상품을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이 브랜드의 이야기에 설득된 상품을 사게 됩니다. 안 필요해도. 이 상품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풀어서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전문성이 있는 콘텐츠 생산자들은 영상, 글, 사진 같은 전 분야에서 다 필요한 지금 그런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와 연관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브랜딩하거나 창업을 하는 일인데요. 이것도 자동화가 대체하기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개별 산업으로 처음엔 접근하게 되거든요. 1인 미디어라든가 숙박 그런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나 공간, 카페 운영 같은 거 작은 단위로 처음에 접근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그런 산업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획자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도시나 지역을 브랜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로 직업적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업은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도 굉장히 유망한 업종에 속할 것 같아요. 앞으로 국내 여행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단어, 제가 책 4장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만은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정신적인 휴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정신적인 휴식 전문가와 이 라이프 코치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는 이 라이프 코치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1인 창업자가 많아지면서 커리어 개발이나 퍼스널 브랜딩을 조언해주는 전문가를 라이프 코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 라이프 코치가 어떤 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웰니스, 마인드풀니스, 잘 살고 잘 쉬는 거, 그러니까 일과 여가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뭔가 적합한 휴식 방법도 매니징 해주고 여행지를 어디로 갈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데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심리와 어떤 그런 웰니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코칭을 해주는 그런 라이프 코치와 마인드풀니스 전문가가 결합이 된 어떤 새로운 전문가 분들이 또 여행 업계에서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뭐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마인드풀니스 코칭이라든가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들이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무슨 엄청난 전문성이 없으면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그런 전문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이런 걸로 돈이 될까? 라는 생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 분야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스타트업에 가까운 서비스로 런칭을 해서 좀 비즈니스로 아예 확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내가 1인 창업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개인 전문가로 나가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모으고 투자를 받아서 정식 스타트업 창업으로 가느냐는 자기한테 맞는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창업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분야 전문가가 되시면 우리 기존의 여행 분야 있잖아요. 호텔이나 항공이나 이런 분야와도 접목해서 활약하실 수 있는 부분, 오히려 호텔에서 이런 분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여행업 좀 바깥에서 또 직업을 만들어서 여행업으로 들어오시는, 왜냐면 여행업에 지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커리어는 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행의 미래 1장부터 5장까지 매주 한 장씩 같이 읽어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전망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었고요. 앞으로는 트래블 테크, 여행업계에서 지금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도 지금 제대로 계속해서 뭔가 짚는 콘텐츠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정비를 해서 커리큘럼이 잘 완성이 되면 유튜브에서 트래블 테크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조금씩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행의 미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